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종목들 먼저 확인해 보시죠 하겠습니다. 자, 대장주에는 그린광학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들어와 있고요. 꼬리주에는 세나테크놀로지, 한국석유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먼저 우주의 남자 허반석 파트너 그린광학. 자, 이 종목은 우주와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반도체랑도 연관되어 있고 정말 1+1 같은 종목이다. 최근에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이 종목 관심이 좀 있었는데 오늘 거의 뭐 상한가도 갔다가 지금 무렵에서 마무리가 좀 됐죠. 네, 그린광학을 제가 스피어 처음으로 대장주 우주항공, 네. 비츠로 넥스텍, 그 다음 후속주, 세 번째로 그린광학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나 루미르 다 얘기했네, 다 얘기했어. 세트레가이. 네, 아이고 정말 많이 얘기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우주의 남자라고 이제 변신을 좀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린광학의 특징점 중에 하나는 초품절주다라는 이야기. 현재 유통 주식 비중은 24% 내외에서 이제 15일짜리가 2.39, 1개월짜리가 14.26, 3개월, 6개월, 12개월까지 합산을 해도 10%가 이제 더 이상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올해 11월 16일까지 12개월짜리 보호예수 물량이 다 풀린다라고 해도 49% 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1개월짜리까지 이제 물량 출하가 끝났고요. 12월 17일자로 3개월은 4.65%, 6개월은 2.53%, 12개월은 0.92%이기 때문에 이미 품절주에서는 오버행 이슈가 사라졌다. 그리고 바닥을 찍고서 이제 올라갈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품절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누군가가 매집이 완료되었다라는 신호가 들어오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누군가 매집이 완료된 이른바 세력이라고 하는 쪽에서의 핸들링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오늘 저는 상장 이후에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한가에 바로 잠그지도 않았고 상한가의 잔량을 체크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났고 제가 1차 목표가를 2만 원을 말씀을 드렸고 2만 원을 오늘 달성을 했습니다. 2차 목표가는 2만 2천 원, 3천 원, 4천 원도 아니고 저는 2만 5천 원을 불러놨는데요. 네네. 2만 5천 원을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 2만 2천 원에서 2만 3, 4천 원까지의 매물 소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더 가볍게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이 그린광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체가 있는 기업이죠. 우리나라의 한국 천문연구원, 그리고 미국에는 나사, 그리고 인도와 러시아에까지도 우주용 렌즈를 공급한 실체가 있고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홀딩하시고 2차 목표가 2만 5천 원까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흔들리더라도 더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기저에 깔고서 종목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채팅방에서도 두 분의 응원 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화이팅! 그리고 진주 일부도 화이팅! 이렇게 또 외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게 뭐 좀 잘하는 분들 계시면은 이분은 여의도로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허반석 파트너는 우주로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약간은 듭니다. 이어서 박지은 파트너의 대장주는 한미반도체. 어제에 이어서 또 강하게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박지은 파트너는 어디로 뭐 한국과 미국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그러게요. 진짜 뭐 이러다가 제주 반도체까지 또 네. 이곳저곳 반도체는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국내 진짜. 한번 돌고 저는 대한민국의 심장부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작년 10월 달부터 제가 상승 초입 그리고 또 이번 연말부터 이파동의 시작 모두 진짜 주식 1부에서 다양한 종목들을 다뤘습니다. 어제도 지난주도 한미반도체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기세를 보여준 종목은 좀 명확했습니다. 이 종목이 이렇게 훨훨 난다고 할 만큼 큼지막한 종목들이 날개 단 듯이 날아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어제의 제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점을 함부로 재단하지 말자였습니다. 진주 일부 시청자분들께서는 한미반도체로 다들 수익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반도체 사이클은 항상 같은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아져서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이 먼저 움직이고 숫자가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가장 잘 보여준 종목이 오늘의 한미반도체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한미반도체는 더 이상 메모리 회사가 아니다.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도 아니다. 대신에 AI 반도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HBM 패키징 장비, 그 중에서도 TC 본더라는 병목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HBM은 여러 장의 메모리를 정밀하게 쌓아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와 정밀도 그리고 불량률에 대한 검사입니다. 이 병목을 풀어주는 장비가 바로 한미반도체다.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왔을 때 이 AI가 더 늘어나게 되면 누가 가장 앞단에서 돈을 먼저 버는가? 이 질문을 계속해서 해왔고 네. 반도체 장비와 기판 패키지 라인까지 우리가 후공정까지도 계속해서 다루고 있던 구조들이죠. 한미반도체를 말씀드리면서 구조의 확산을 제가 거듭하고 있는 만큼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패키징, 기판, 테스트 소켓까지 설명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주 모멘텀까지 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서 본격적인 기세와 좀 광기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적보다 기세가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의 주가는요. 이 수주와 증설 흐름을 선반영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이 HBM 패키징의 구조적 병목 수혜 현상은 수요가 늘수록 대체하기가 어렵다라는 특징과 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이 수주의 반복적인 구조에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한미반도체는 더 이상 가격으로만 재단할 종목이 아니라 단순하게 신고점에 있다라는 모멘텀보다는 AI의 반도체의 기세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시면 어제도 다시 한번 고점을 도전할 모양, 그리고 196,200원대에 고점이 세워져 있는 만큼 네. 고점을 이어 넘겨서 역사적 신고가 구간까지도 가능한 모멘텀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종가가 살짝 내려온 모습이지만 여전히 관점은 유효하게 196,200원대의 고점을 도전해주는 흐름으로 역사적 신고가 흐름까지 이어서 보도록 할 거고요. 함께 추격 매수 가능할 종목들, 반도체 종목도 오늘 전반적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진주 일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꼬리주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파트너, 세나 테크놀로지. 일단 최근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종목들이 신규 상장 종목들이 많이 있었고 네. 신규 상장 종목들을 보면서 가장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어떻게 좀 풀릴 것이냐, 이게 부담감이 좀 될 것이냐, 네.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물량까지도 좀 체크를 하면서 그중에서도 품절주 관련된 종목들을 좀 많이 가지고 오시거든요. 네. 세나 테크놀로지. 이거는 봤더니 지금 공모가보다도 좀 아래에 내려와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종목도 비슷한 유형일까요? 네, 세나테크놀로지도 신규 상장주이고 품절주 대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장일 당시에 36.22%가 유통 가능 주식 비중이었고요. 6개월 보호 예수가 2.41, 12개월 보호 예수가 2.72이기 때문에 결국엔 상장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올해 11월 13일까지 41.35%의 유통 주식 비중을 갖게 됩니다. 결국엔 품절주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고요. 화면을 잠시 보시면 신규 상장주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5년 동안 매출액이 안 나와도 영업이익이 안 나와도 이익이 없어도 상장을 유지해 주는 것이 기술 특례 상장 제도인데 세나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1,600억, 1,500억, 1,600억 찍히고 있는 기업이고 영업이익도 160억, 128억, 216억 원이 찍히고 있는 기업입니다. 결국엔 신규 상장주 중에서 200억대의 영업이익을 찍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호예수 물량도 품절주 대열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쌤과 함께, 주식픽 쌤과 함께해서 일정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7일입니다. 내일이죠. 내일 미국에서 애너하임에서 에임 엑스포 2026이 열리는데 이것이 바로 미국의 국제 모터사이클 박람회입니다. 세나테크놀로지는 혹시나 오토바이라고 하죠. 모터사이클을 타고 계시는 분들은 네.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고 최근에 우리나라의 배달 관련해서도 라이더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헬멧에 보면 우측 좌측에 무언가 이렇게 달려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게 다 전화기 그리고 무전기 기능이 담겨 있는 건데 결국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에서 먼저 더 두각을 보인 네. 해외 유명 스포츠 브랜드와
헬멧 브랜드와 같이 OEM, ODM 방식으로 제작을 해서 세나 테크놀로지의 스포츠 무선 통신 기기가 굉장히 전 세계를 휩쓸었다. 거기서 나온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근거가 된다라는 부분으로 보신다면 오늘 반등 흐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닥을 44,000원 언저리에서 찍고 오늘 6% 이상의 상승 흐름들을 기록을 했는데요. 네. 결국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 흐름들이 나온다면 품절주입니다. 바닥에서부터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거래량이 조금 더 실린다라고 한다면 6만 원까지는 또 가벼운 상승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내일 미국에서 모터사이클 국제 박람회가 열린다라는 점이 상승을 촉발할 수 있는 일정 이벤트가 하나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박지훈 파트너의 꼬리주. 자, 오늘 한국석유 들고 오신 것 같아요. 어제는 흥구석유를 들고 오셨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슈 관련해서 집중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들을 조금 계속 살펴보게 되면서 네. 스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제가 흥구석유를 꼬리주로 설명하면서 베네수엘라 이슈에 대해서 설명해드렸고 앞으로의 스토리 전개에 따른 반응 또한 풀어드렸습니다. 20% 이상 가장 강한 또 슈팅이 나오게 되면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는 도달해준 모습인데요.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실시간 대응하고 있는 일당백에서도 시장이 좀 어수선해질 타이밍에 맞게 수익을 준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등 이렇게 석유주들의 움직임을 단순하게 전쟁 리스크로만 보게 되면 반쪽짜리 해석이 될 듯 싶습니다. 물론 베네수엘라 이슈 한 줄의 시장 심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전쟁 공포 자체보다 이 에너지 인프라의 주도권에 집중하는 스토리로 긍정적인 전개도 가능하겠다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베네수엘라 이슈는 단순하게 충돌 뉴스가 아니고요. 중남미 원유 인프라를 둘러싼 공급 권력 그리고 또 투자 권력의 이동을 부각시키고 있는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시장은 항상 에너지 인프라를 먼저 재평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장의 흐름은 지정학적 우려에 대한 확산이 우주 방산부터 시작을 해서 에너지 쪽으로 좀 꼬리를 남겨준 모습이었습니다. 실시간 시장 대응이 가능하시다면 어제와 동일한 관점으로 흥구석유처럼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그리고 또 흥구석유 또한 마찬가지로 단기 트레이딩 범위로 한 번 더 체크해 볼 수 있는 타점이 되겠다라는 관점이고요. 또한 베네수엘라 이슈로 우주항공 방산 종목들의 심리까지 동반 자극되어 가서 흘러가는 흐름인 만큼 진짜 주식 일부 시청하시면서 이런 다양한 꼬리주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 보시게 되시면은요. 일단 흥구석유부터 보시게 되시면 움직이던 가격대에서만 움직인다. 고점 라인 14,000원대 라인까지 저희가 단기 트레이딩으로 체크해 볼 수 있는 꿀맛 같은 종목이 되겠다라고 제가 어제 심야토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네네. 오늘 정확하게 14,000원대까지 가격 설정해준 부분까지 올라와준 모습입니다. 오늘 한국석유도 보시면은요. 같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국석유도 마찬가지로 꼬리가 지금 14,000원, 15,000원 부근에 올라와져 있고 똑같은 가격대에서만 동일한 흐름 그리고 동일한 거래량을 동반한 심리의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이어갈 확률 긍정적이나 부정적이나 어떤 스토리로든 재료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시장이 잠깐 어수선한 분위기를 띨 때 단기적으로 탄력 줄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 15,000원부터 16,000원대까지 가능성 열어두시고 시장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단기 슈팅 구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장주엔 꼬리주 흐름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인사이트 Q 시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에서 핫 이슈가 내일 시장에서도 수급 돈이 몰릴 수 있을까? 두 분에게 답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핫 이슈 첫 번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반도체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주 신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혹여나 추격 매수 가능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 두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두 분의 답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허반석 파트너는 HPSP를 이야기해 주셨고요. 우리 박지훈 파트너는 한미반도체 사랑이 뜨겁습니다. 네, 한 종목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반석 파트너, 네. 최근 보면 DI도 그렇고 테스라는 종목도 그렇고 여러 종목들이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HPSP 추격 매수 가능할까요? 네, 질문이 이제 추격 매수라는 단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늘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권장드리고 있고 네. 너무 많이 올라간 곳에서는 차라리 말을 하지 말자. 너무 많이 올라간 곳에서 말을 했다가 야, 너 몇 월 며칠 날 1월 6일 날 너 거기서 그 종목 얘기했는데
내가 물렸어라는 채팅이 올라오는 게 너무나 달갑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방송을 하는 태도 자체가 방송에서 저는 선의로 종목을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선의로 이야기한 것이 누군가에게 손실로 귀결된다면 그것만큼 뭐 시간이 허비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가능한 방송에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 언젠가는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HPSP가 그 종목의 하나인데요. 이렇게 트렌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는 굳이 여기서 이렇게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이 하락 트렌드가 끝났을 때 나오는 공통점 중에 하나는 다중바닥이 형성됩니다. 바닥이 형성되는데 이곳에서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자리에서는 이렇게 상승에 대한 추세선이 하나 그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부터 이 종목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도 되는데 반도체 섹터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3% 이상 다 떨어졌다가 장중에 그것을 다 말아 올렸거든요. 그럼 반도체는 더 간다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반도체가 어디까지 더 가느냐에 대해서는 HPSP는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직전 고점에 대한 매물 소화가 좀 일어난 상황인데 거래량도 좀 실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매수의 주체가 외국인이었다라는 점들에 있어서 HPSP 같은 경우에는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제조사로서 결국 을이긴 한데 대기업들 앞에서 갑질을 할 수 있는 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정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수요와 그리고 P와 Q가 다 올라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오늘 마지막 포트주로 네. 이보다 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있는 반도체 종목을 준비했으니까요.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지켜보셔야 차트상 저위험관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 관련주 보실 수 있다는 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박지훈 파트너 한미반도체 또 여기에서도 들고 오셨는데 조금 전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니까 팩트만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52주 신고가도 신고가지만 역사적 신고가 종목들도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궁금하신 게 너무 높아로 기회를 놓치시거나 아니면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의 질문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요. 한미반도체는 지금 전고점을 도전해주는 신고점 구간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만큼 결론부터 말하자라고 하면 신고가 자체가 아니라 사이클 위치를 보자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차트도 많이 봤으니 저희가 따라서 추격할 종목, 저도 HPSP 그리고 DI 등 쌤과 함께 강의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반도체의 기세에 대해서 오늘 강의 준비했습니다. 채널은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다소 조금은 눌려있는 듯한 바이오 로봇주들. 자, 만약에 기회를 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을 보고 있을까? 먼저 바이오 관련해서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반석 파트너, 한때 바이오의 남자였잖아요. 바이오의 남자가 뽑은 종목은 인투셀 들고 오셨고요. 역시나 좋은 종목만 골라서 먹는 박지훈 파트너는 알테오젠을 들고 왔습니다. 자, 두 종목 관련해서 한 종목씩 간단하게 팩트만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투셀. 자, 지금 구간 살짝은 쉬었지만 다시금 반등 충분히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와 함께 말씀드리죠. 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다시 때가 왔습니다. 어. 제가 10월, 11월 바이오의 남자라고 말씀을 드릴 때 인투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중기 되돌림 자리에서 추가 매수 재진입 가능성도 말씀을 드린 이후에 다시 차트상 저위험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투셀 같은 경우에는 삼성 에피스 홀딩스와 무언가 기술 수출 계약과 관련한 마지막 문구 수정 단계다라는 이야기가 보도 뉴스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현재 구간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일정 이벤트까지 ADC 이중항체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가운데 대장주격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기술 수출 계약이 가장 앞서서 나올 만한 기업 중 하나가 인투셀이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현 구간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인투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지훈 파트너는 코스닥 대장주 알테오젠. 자, 일단 이제 이동을 또 앞두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살금살금 또 올라오는 듯한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방송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캔디바, 스크류바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하시던데 지금 구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도 딱 캔디바가 이제 스크류바로 익어가는 구간에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수 편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또 더 관심 있게 보여야 되고 긍정적인 길이 더 열리게 되기도 합니다. 네. 지속적으로 45만 원은 기회의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만큼 최근에 좋은 흐름 보여주다가 급락 구간이 온 후에 횡보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중요한 건 이 회사가 단일 신약이 아니라 플랫폼 기반이라는 점입니다. 플랫폼 기업은 파이프라인 이벤트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구조이고 이 바이오 종목은 추격해서 사는 산업이 아니라 바닥에 기다려서 사는 산업이기 때문에 탄력 둔화는 끝이 아니라 다음 이벤트 전 숨고르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셔도 될 종목 알테오젠 45만 원 부근에 있으니까요. 지금 구간부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로봇주는 또 어떤 종목들을 선택하셨을까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허반석 파트너는 해성 에어로 로보틱스, 해성 에어 로보틱스 골라주셨고요. 우리 박지훈 파트너는 SPG를 골라주셨네요. 허반석 파트너는 올라가 있는 종목들 고르기가 쉽지 않다라고 조금 전에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쉬어가는 종목 중에서 실적이 있고 그리고 네. 실체가 있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저의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매수 타점, 진입과 마찬가지로 걸린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아비코전자, DDR5, 전력관리 반도체 칩, 네. PMIC에 대한 수혜 확대 이야기를 드렸었고 모든 대부분의 종목들이 일정 이벤트가 있거나 아니면 실체가 있거나 실적이 있는데 눌렸거나 하는 종목들을 차트상 저위험권에 꼽아드리고 있습니다. 로봇도 마찬가지로 쉬어갈 때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은 종목으로 해성 에어 로보틱스를 좀 골랐는데요. 로봇의 심장을 저는 감속기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심장을 넘어서 드론까지 하이브리드 로봇의 강자가 해성 에어 로보틱스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국내 유일의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제조사이고요. 방산과 드론 모멘텀이 결합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해성 에어 로보틱스고 단순 테마로 움직이는 적자 로봇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고 이 질문에 답변을 정하는 데 꽤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해성 에어 로보틱스가 그래도 흑자 전환이 될 2026년도라고 제 눈에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CS 2026 수혜에서 휴머노이드와 모빌리티 교집합에 있는 기업으로 해성 에어 로보틱스가 감속기와 드론 모멘텀 그 이후로는 이제 로봇과 휴머노이드 자율주행까지도 이어질 텐데 차트상 저위험 구간입니다. 차트 보시면요. 이렇게 여기 라인에서는 깨져도 올라갔고 61선과 올라갔고 지금 오늘 아래 꼬리에서 21선 지지받고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진입 이후에 목표가 1차 목표가 1,500원 한번 잡아보시고 2차 목표가는 11,500원까지도 열어놓고서 살펴보실 수 있는 종목 해성 에어 로보틱스 선정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박지훈 파트너 일단 로봇 사랑 계속 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몇 종목 안 되긴 하지만 차별화가 좀 많이 나타나서 쉬지 않고 가 있는 종목들도 좀 보이더라고요. 자, 관련해서 SPG 들고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 로봇이 한 며칠간, 한 3일에서 4거래일간 주춤해 보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무너지지는 또 않는 흐름입니다. 또 오늘도 중간중간 존재감을 나타내준 한라캐스트라든지 현대무벡스, HL만도 등등, 나우 로보틱스 등등도 있었죠. 이럴 때 기회인지 끝인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저는 SPG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만큼 7만 원대 구간은 기회의 가격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성된 로봇이 늘어날수록 감속기는 반복해서 계속 수주가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쉬는 건 오히려 포지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감속기의 유일무이한 기업 SPG를 지속해서 설명드리는 만큼 이 종목 또한 이 흐름 자체가 다시 한번 전환되어서 가속도가 붙어준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오는 종목들의 기세는 여전할 것이다. 이렇게 코멘트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봤고요. 세 번째 마지막 이슈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ES 관련해서 혁신가들의 등장, 핵심 키워드와 성장 종목 어떤 종목을 꼽아 주셨을까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허반석 파트너의 키워드 SDV,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두 분이 다 똑같이 골라주신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요즘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들도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종목 관련해서 성장주 어떤 종목을 보셨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허반석 파트너는
프론티어를 그리고 박지윤 파트너는 페스카로를 선택해 주셨네요. 먼저 프론티어. 일단 자율주행 관련해서 솔직히 예전부터 간다 못 간다 간다 못 간다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약간 움직이다 쉬어가고 뭐 간혹 중국 소비주와 관련돼서 좀 비슷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최근의 움직임은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SOS랩, 슈어소프트테크, 네. 라이콤 이런 종목들 한 번씩 다 슈팅이 나왔고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고 현대 그렇죠. 오토에버, 어. 현대차에서 밀어주고 있고 그리고 로봇에서는 현대무벡스 아직도 쉬지 않고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CES 2026의 핵심 키워드가 SDV, Software Defined Vehicle이라고 해서 자율주행인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서 자율주행을 어떻게 고도화할 거냐. 결국엔 누가 더 빠르게 자동차와 모빌리티에 AI를 탑재할 것인가가 화두에 오르고 있고 젠슨항 엔비디아 CEO 같은 경우에는 벤츠의 자율주행 우리가 접수한다라는 이야기의 뉴스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전자의 손을 넣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결국엔 판단하고 움직이는 거. 우리나라에도 테슬라의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이 도입되면서 유튜브 영상이나 여러 곳에서 이 자율주행의 성능이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 퓨런티어를 한 이유는요. 전장용 카메라를 조립하고 검사하는 장비 분야에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독보적인 공정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요. 카메라와 렌즈와 이미지 센서를 아주 마이크로 밀리미터 단위로의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그 결합을 시키는 정밀하게 축을 맞추는 와. 액티브 얼라이먼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자동차 타다 보면 이제 얼라이먼트를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듣죠. 겁니다. 네. 바퀴의 축을 잡아야 되고 휠 밸런스도 잡아야 되고 이런데 저도 좀 잡아주세요. 아주 네. 초정밀 진주에 있는 종목들을 좀 사세요. 안 사시고 잡아달라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좀 제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자, 그래서 이 얼라이먼트를 잡는데 초정밀 마이크로 밀리미터 단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올해 1분기부터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멕시코의 카메라 공장에 추가적인 수주 관련된 기대가 있고 4월 테슬라의 사이버캡 대량 양산 스케줄이 있는데 이 안에서 카메라 모듈, 카메라 렌즈와 관련된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퓨런티어를 쉬어갈 때 담아가실 수 있는데 쉬어가는 구간이 어디냐? 16,500원 아래에서는 우리에게 매집을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지훈 파트너의 종목 페스카로. 이것도 신규 상장 종목이고 한때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해줬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보안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여전히 보안 관련된 이슈는 식을만 하면 나오는 분위기 속에서 종목 쉬어감은 좀 꽤 깊이 있었다가 오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상장된 이후에 조금 소외받는 느낌이었다가 네. 최근에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존재감을 드러내준 종목입니다. 저의 키워드는 자율주행과 디바이스 AI를 또 보고 있고 클라우드가 아니라 기기 안에서 바로 판단하는 AI, 이 대표적인 게 지금 자율주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따끈따끈하면서도 새로워 보이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또 필수적인 재료여야만 하는 이 페스카로를 들고 왔는데요. CES는 이 기술 전시회지만 주가는 늘 필수 인프라에 반응을 합니다. 페스카로는 자동차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인데요. 자율주행과 SDV 즉 이 소프트웨어의 정의 차량이 본격화될수록 자동차는 더 이상 기계가 아니라 이제는 움직이는 컴퓨터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요. 차량이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고 OTA 업데이트가 늘어나게 되고 또 차 안에서 AI가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해킹, 오작동 리스크는 바로 안전 문제로 직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에서는 보안이 기술 옵션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규제 영역으로 확정이 되는 구간인데요. 페스카로는 차량 내부 통신이라든지 아니면 ECU, OTA 업데이트까지 자동차 전 영역에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글로벌 자동차 보안 규제에 대응 가능한 구조까지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 그리고 또 부품 사업장에서는 안 쓰면 안 되는 회사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차트 보시게 되시면 최근에 바닥을 좀 만들어준 뒤에 이전에 지지했던 가격 잠깐이라도 19,000원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19,000원을
이탈하고 나서 다시 찾아와준 가격이 이전의 지지 구간인 19,300원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모멘텀 이슈들이 같이 부합되고 있는 만큼 현재 자리부터는 2만 원대부터 22,000원대까지는 단기적인 탄력성 줄 수 있다. 22,000원을 돌파해주는 구간에서는 25,000원대까지 빠르게 탄력이 붙어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기간 모멘텀에 힘입어서 스토리로 전개되는 페스카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